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2월 9일 출근길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 지금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발언, 제가 이 부분은 어제 제 그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분명히 내용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이다. 하지만 시장이 이 10가지를 말을 한 것 중에 9가지가 매파였지만 한 가지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좀 집중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니까 매파가 안 맞는데 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또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구글의 충격이죠. 예, 구글이 이제 좀 쪽팔렸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이제 오픈 AI랑 손을 잡고 그 이제 챗 GPT 요거는 손을 잡고 이제 검색 엔진을 좀 강화하려고 했죠. 사실은 그 글로벌 검색 시장의 90%는 구글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면 검색 엔진 90%는 이제 구글. 뭐 이런 거 보면 네이버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구글이 다 잡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못 잡았다는 거 이거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글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 요즘에 크롬을 많이 쓰니까 저도 이걸 잘 걸리진 않긴 한데 크롬을 많이 쓰긴 해서 잘 안 쓰지만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접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엣지 브라우저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걸 키면 그러니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그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엣지 브라우저 거기 보면 이제 빙이 뜨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거기 검색을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지금 이번에 그 빙에다가 챗GPT를 이제 접목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픈 AI를 쓰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입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검색 엔진에 탑재가 됐을 때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빙 같은 경우는 사실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강제적으로 좀 깔리다시피 깔리는 거니까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여기 자칫하면 이거 뺏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검색 엔진 시장이 구글의 매출의 거의 한 70% 가까운 게 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바드라는 걸 이제 이 구글의 이제 어찌 보면 이 AI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람다죠. 예,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한 맨날 챗봇을 냈는데 쪽팔렸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뒤에 이거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쪽팔리면서 사실 AI 1차 대전은 구글이 완전히 완패입니다. 케오패가 당한 거죠. 케오패를 당하면서 어제 이제 구글이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8% 가까운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이 작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글이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알파벳이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이제 훼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 우려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저 같은 강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대립적인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에 제가 나중에 이거 참고로 오늘 그 저녁에 9시 반에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를 하니까 이때 또 이런 이야기를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또 오늘 저녁에도 또 많이 라이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라이브는 일요일 날 저녁 9시 반에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라이브를 합니다. 하다가 또 이렇게 반응이 또 괜찮으면 또 한 번 더 해서 화목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괜찮으면 장중 방송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의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자극을 시킨 건
미국의 중고차 가격입니다. 중고차가 이거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드렸죠.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 중고차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YOY 기준으로 보면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죠. 왜냐하면 지난해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MOM 기준으로 본다면 올랐습니다. 근데 적당히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나 올랐어요. 2%나. 2% 넘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올라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나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는 1월에 좀 많이 사죠. 왜냐하면 12월에 사면 상대적으로 그 뭐지 이렇게 연식 같은 것도 좀 그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내가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2022년 12월 걸 사면 2022년 12월인데 딱 한 달만 지나도 왠지 1년이 먹는 것 같잖아. 그래서 원래 전반적으로 이때 이제 12월에는 원래 차가 잘 안 팔립니다.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중고차나 아니면 신차 회사에서 가격도 할인도 하고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안 샀던 걸 몰아서 대체적으로 1월에 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계절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만하임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거 우려할 정도냐라고 보면 요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에 1월 고용도 똑같은 거죠. 1월 고용이 엄청나게 급증한 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계절적 요인. 왜냐하면 내용을 봤을 때도 그 상대적으로 전부 다 이제 좀 이 임시직들이 파트타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저는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 미국의 가솔린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는 늘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70, 8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80을 뚫고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냐라고 보면 또 그거는 없거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 80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또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오늘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달걀 가격, 미국의 달걀 가격은 또 급락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달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막 12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판, 계란 한 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30개잖아요. 계란 한 판. 근데 미국에서 주로 많이 먹는 그 계란 한 판이라고 하는 게 한 20개 들어있는 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 한 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는 한 4점 몇 달러 가깝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물가가 단순히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결국 달걀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타이슨 푸드가 발표됐을 때 소고기 가격도 떨어졌거든요. 육류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이 확실하게 이제 좀 안정차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인플레이션을 또 완화시킬 수 있는 또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확 올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너무 이제 지나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시장이 좀 앞서간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준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 그 다음에 고용지표 관련 부분은 확실하게 연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연준이 여기서 5월달 이후에 또 계속 금리 인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지금 약간 어찌 보면 연준을 좀 깔봤던, 너희 3월달까지밖에 못하잖아 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5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장의 예상은 야 너희 그러니까 5% 못 올릴 거라고도 생각한 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75 정도로 봤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주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3월에 안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4.75까지 봤던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무너진 거고, 그럼 결국에는 3월에 올려서 이제 5까지는 할 거다라고, 야 이거 이상은 못 올려라고 대다수의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베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환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 또 그쪽에 베팅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고용 지표를 통해 가지고 아니겠다. 이거 이러면 5월에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5.25까지는 올라가겠네라는 생각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금 뭐 카시카리 총재라든지 최근에 뭐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채권 시장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거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카시카리 총재는 5.4 정도 보는데 그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다음 어쨌든 한 5월에까지 25bp 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 터미널 레이스는 한 5.2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시장은 5%까지 반영이 됐는데 근데 채권 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거든요. 채권 시장은 이틀 연속 폭락이 나왔잖아요. 폭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래 금리 인상 잘하면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쉽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이게 가격에 안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정을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이야기 드리진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주면 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럼 좀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 좋아요. 제발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좀 제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조정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주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아직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런 시장의 생각 차이가 좀 이 가격에 주식시장 가격에 녹아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아까도 이야기한 거 오늘 어찌 보면 좀 메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의 AI 바드의 질문 오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구글이 이걸 자기가 스스로 광고를 했어요. 지금 이거 내려왔죠? 예, 이거 내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트위터에 자기들이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처럼 질문 내용도 너무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래가지고 뭐 바드야.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죠. 제임스 웹이라고 최근 이거 2년 전에 나왔나요? 그러니까 허블 만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태양계 넘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 만환경이죠. 제임스 웹 맞죠? 예, 우주 만환경. 예, 그거를 이제 나오면서 그거 제임스 웹 이거 좀 9살 우리 애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막 설명을 했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 입장에서는 봐봐, 우리도 챗GPT, 우리도 오픈 AI처럼 이렇게 해. 오픈 AI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어떤 거에 뭐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미국의 무슨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만약 링컨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얘도 그런 거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냥 질문 쭉 해서 좋다 하다가 이게 이제 오류가 난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줄 쳐져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태양계 외에 사진을 찍은 첫 번째 만원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태양계 이외의 사진을 찍은 첫 번째 만원경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류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뭔 소리냐? 하면서 2004년에 이거 유럽에 그러니까 이게 VLT인가? 하여튼 거기서 촬영한 거야. 그거가 제일 먼저인데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 딱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이슈몰이를 할 거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챗GPT도 틀린 게 많아요. 예, 틀린 게 많은데 이제 여기는 중요한 거죠. 이 정도 내용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 AI, 그러니까 이 시중에 텍스트가 많이 돌 거, 정보가 많이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제임스 웹을 설명을 할 때 태양계 외 첫 사진을 찍은 만환경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한 80개가 태양계 외 첫 사진을 찍은 게 제임스 웹이다라고 나와 있으니 그걸 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챗GPT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이제 부각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챗GPT 이거 오류 관련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 구글의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악재다. 구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의 바드가 뭐 챗GPT보다 뭔가 성능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있죠. 아 너무 조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챗GPT 때문에 구글이 너무 조급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게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느낌을 준 거죠. 그러면서 좀 폭락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폭락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볼만 하다 봅니다. 이거 아깝네요. AI 관련 종목들 다시 또 해외 시장에 좀 튀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알파벳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알파벳은 지금 구간에서는 살만하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빠지면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단기적인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AI 관련 종목들이 흔들릴까요? 만약에 흔들리면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뭐 거품 논란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은 이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혹시라도 AI 관련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초반에 밀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제가 또 이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다들 성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메이크머니 하십시오.